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메스터 조성우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2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충북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곧바로 또 1번부터 문제풀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그전 영상을 안 보고 오신 분도 있을 테니까 요거는 파일을 제공해드리지는 않고요. 그냥 이러고 화면 보면서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한번 멈추시고 문제 풀어보시고 그리고 해설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공부에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곧바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번입니다. 자, 지난번이랑 똑같은 문제네요. 1번에 다음 중에서 이제 명제인 것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에 x는 무리수이다 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x의 값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얘는 명제가 아니라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니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하느냐 묻고 있는데요. 이 앞에 있는 이 녀석은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입니다.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선 이 값은 항상 0 이상이 가능하죠. 그러므로 모든 실수 x에서 되느냐? 네, 참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명제가 됩니다. 다음에 2x-1은 3이니 이건 x의 값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조건이라서 명제가 아닌 거고요. 다음에 리을 x제곱 플러스 1은 0 이하인 어떤 실수 x가 존재한다. 자, 이거 보시면은 x제곱 플러스 1은 0 이하인 어떤 실수 x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안 하네 하고 땡 하고 쳐버리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지금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게 이런 실수 x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이라고 내가 방금 잘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명제인 거예요. 명제라는 게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리을 맞는 얘기고, 다음에 미음 x제곱은 x이면 x제곱은 x세제곱이 x이면 x제곱은 x이다. 자, 이거는 반드시 그게 참이 될까요? 하시면은 네, 그렇지는 않겠죠. 자, 왜 그러냐면 x세제곱이 x인 거, 자, 요거의 진리집합을 좀 찾아보시게 되면은 우선은 x를 넘겨와서 x로 묶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x 값은 0도 되고 1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x제곱이 반드시 x가 되느냐? 네, 마이너스 1 같은 경우가 여기 안 되죠.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요 오른쪽에다 집어넣게 되면 1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해기망측한 식이 돼버리니까. 자, 그래서 나는 지금 이건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어? 네, 안 된다고 딱 판단을 내렸죠. 거짓이라고. 자, 그러므로 얘도 마찬가지로 명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까지 동그라미.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리을과 미음에서 조금 낚일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고 다음 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이번엔 자연수 K에 대해서요, 원이랑 그리고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했으면 좋겠답니다. 자, 그럼 한마디로 원이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요걸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두 점을 지나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뭐 풀이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으로는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점과 정확하게는 원의 중심이랑 그리고 저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겠고, 사실 어느 풀이가 좋다 나쁘다 있긴 하죠. 좀 풀이 과정이 짧을수록 우리는 이제 흔히 이제 좀 좋은 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 관점에서는 2번이 조금 더 괜찮긴 합니다. 자, 우선 2번의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원의 중심이 여기 있을 텐데 원의 중심이랑 그리고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우선 찾습니다. 자, 이 거리를 갖다가 내가 D라고 뒀을 때 이 D보다는 반드시 반지름이 더 크겠죠. 됐습니까? 이 관계를 그러면 이용할 거라서 저는 원의 중심 지금 여기 0,0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0,0 그리고 직선은 y는 3x 플러스 k입니다.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하시려면은 우선은 요 직선을 일반형으로 좀 바꿔 놓읍시다. y를 옮겨와서, 자, 그 후엔 x계수랑 y계수를 각각 제곱하셔서 합하시면 루트 10이 되겠고, 절대값 해놓고 0,0 대입하시면 여긴 k만 남겠죠. 자, 따라서 거리는 그냥 루트 10분의 k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반지름도 찾아보시면 반지름 자체는 그냥 루트 10이죠. 그러면 반지름 루트 10이 더 커야 한다. 양변에 루트 10 곱해주시면 결국 절대값 p는 10보다 작다. 즉 k는 마이너스 10보단 크고 10보다는 작다의 식이 나오게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렇게 되도록 하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인데요. 근데 여기서 K는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 중에서는 1부터 9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9개 4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판별식으로도 푸는 방법인데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이라고 하는 원의 방정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3x 플러스 k라고 하는 또 직선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이 둘은 어쨌든 교점이 몇 개 나와야 됩니까? 2개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지난 시간 그 23년도 기출 마지막 20번 문제 풀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지만 그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 교점이 2개라고 하는 건 이 둘을 연립했을 때 연립해가지고 한 개의 방정식을 만들게 됐을 때 자, 그랬을 때 교점이 2개라는 건 이 방정식의 실근이 2개라는 얘기였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자, 그러므로 이거 2개 연립하겠습니다. 자, y에다가 3x 플러스 k를 대입하시게 되면요, x제곱 이쪽에다 쓸까요?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k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이것이 10이 나오게 된다. 전개해 주시면요, x제곱 플러스 9x제곱 6kx k제곱 는 10이다. 10 건너오시면 마이너스 10은 0이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것도 x제곱 더해져서 10x제곱이 되겠고, 자, 그러면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얘는 x에 관한 몇 차 방정식? 네, 2차 방정식입니다. 그런데 이 2차 방정식은 현재 실근이 몇 개 존재해야 돼요? 네, 2개 존재해야 됩니다. 실근이 2개 존재한다라는 것은 마침 이제 2차 방정식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로 갈 수 있겠죠. 따라서 판별식 적용하겠습니다. 자, x의 개수가 마침 짝수니까요. 저는 자, x의 개수 짝수 판별식 이용하시면요, 절반 3k의 제곱 9k 제곱. 자, 마이너스, 자, 요 x제곱의 개수와 상수항 곱하시면요, 바로 씁시다. 10k제곱 플러스 100, 이게 0보다 크다. 그러면 마이너스 k제곱이 이쪽 건너가셔서요, 결국 이렇게 쓰자. k제곱이 100보다 작다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k의 값은 마이너스 10보다 크고 10보다 작다가 나오게 된다. 자, 아까랑 같은 결과긴 합니다. 자, 그렇기는 한데 아까랑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조금 연립을 하는 과정에서 좀 귀찮죠. 완전 제곱을 풀어줘야 되고. 자, 이렇게 해서도 어쨌든 같은 답으로 9개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다음 넘어갑니다. 자,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직선 y는 3x-1을 갖다가 평행이동을 한답니다. 자, 평행이동을 하였더니 원래의 직선과 그냥 다를 바가 없게 되었다. 그랬을 때 실수 a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선은 y는 3x-1이 있었는데 얘를 갖다가 평행이동을 시킵니다. 어떻게 평행이동? x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x 플러스 1, 그 다음에 y 방향으로 a만큼이니까 플러스 a 마이너스 1입니다. 전개하시게 되면요, 3x 플러스 2 플러스 2가 될 텐데 이게 3x 마이너스 1과 다를 바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인 거지. 그러면 a는 마이너스 3 나오게 되겠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간단하게 풀고 넘어가면 되겠죠.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에 4번입니다. 지금 전체 집합 U에 두 부분 집합 A, B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구해달라고 한 거는 요 A 여집합 교집합 B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보자마자 순서 바꿔서 선생님 이렇게 해놓고 선생님 이것도 그거잖아요. 교집합과 여집합, 이거 중요하게 지난 시간에도 많이 나왔었죠. 그러면 얘는 그냥 B 차집합 A로 바꿔줄 수 있으니 얘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조건들을 그냥 이 자체로 봐도 되겠지만은 기왕이면은 좀 그림을 그려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전체 집합은 일단 원소의 개수 50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드모르간으로 좀 바꿔주시게 되면은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34개다. 다음에 B의 여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18개다. 자, 그러면은 저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자, B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건 전체 원소의 개수에서 B의 원소의 개수만큼을 뺀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50개에서 B만큼 뺐더니 어떻게 된 거야? 30, 18이 나온 거죠. 18이 나오게 됐다. 따라서 B의 원소의 개수는 32개다 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n까지 써야 되는데, 자, 그러면 한번 표시해볼까? 그림을 그려서.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제가 A, B 집합을 좀 만들어 놔봤고, 그 다음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34라고 했으니까, 자,
자, 이 말인즉슨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16개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를 좀 확장해서 이 교집합이 원소의 개수가 16개였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사실 B차집합 A의 원소의 개수잖아요. 자, B차집합 A는 해당되는 게 이 부분일 텐데, 자, 이건 B에서 16만 빼면 될 겁니다. 자, 근데 B의 원소의 개수가 32개라고 내가 찾아냈어. 자, 그러하니 32개에서 16개 빼면 이쪽도 16개가 나오겠죠. 따라서 2번이 그냥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하고 다음 넘어갈게요. 5번입니다. 이번에는 실수 X에 대해서 두 조건이 있는데,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네요. 자, 그러하면은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자, 그러면 Q가 있고 P가 있고, 자, P가 필요 조건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화살을 맞아야지 P를 흘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필요 조건인 겁니다. 자, 그럼 이 명제가 참이 되어야 하는데, 우선은 Q부터 좀 해석을 해보시면은 인수분해가 돼서 x 플러스 6 그리고 x 마이너스 3이 0 이하가 될 것이다. 자, 그러하면 요거는 x가 마이너스 6 이상 그리고 3 이하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요 Q이면 P이다가 돼야 되니까 이 범위가, 자, 이게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P의 범위에 완전히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P의 범위는 절대값 x가 2n 이하이다 인데요, 요거는 마이너스 2n 이상 그리고 2n 이하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거는 그냥 수직선으로 수직선 그려놓고 푸시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6부터 3까지 일단 그려. Q에 해당하는 범위는 이러합니다. 자, 그 다음에 P의 범위에 해당하는 거는 마이너스 2n부터 2n인데, 자, 어쨌든 이 빨간색 범위를 포함시켜줘야만 하겠죠. 자, 그러면 당연하게도 지금 이렇게 색칠까지 빵구까지 다 메꿔주고, 자,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하나는 마이너스 2n이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조건으로는 3보다는 2n이 크거나 같아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맨 첫 번째에선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눠주시면요, n이 3 이상이어야 한다. 자, 또 그 다음에 이번에는 n이 2로 나눠주시면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켜 주려면 n은 3 이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연수 n의 최소값은 3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정답 3번입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6번입니다. 지금 전체 집합 U에 두 부분 집합이 있는데요, 이걸 만족해 달라고 했네. A 합집합 X, B 합집합 X. 이런 거 신사고 교과서 문제에서 본 것 같은데, 자, 중단은 마무리 문제에서, 자, 뭐 아무튼 저걸 만족시키는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X의 개수를 구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A 합집합 X와 B 합집합 X가 같아져야 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X가 정확하게 이제 좀 중재 역할을 잘 해줘야겠죠. 서로 부족한 부분을 X가 좀 보충을 해줘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A와 B에서 일단 겹쳐 있는 거는 3이에요. 그러면 X는 굳이 3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A에도 있고 B에도 있으니까. 근데 X가 무조건 일단 갖고 있어야 되는 건 누구냐? 바로 5. A에는 5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B랑 같아지려면 X는 일단 5를 챙기고 있어야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B에는 없는 2도 챙겨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아까 3부터 시작해가지고 3, 그리고 또 뭐 있어? 1, 그리고 2, 3, 4, 그리고 또 6, 7. 자, 지금 제가 연두색으로 표현한 애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그래서 쟤네들 총 5개 있는 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니 총 2의 5제곱까지가 나오게 되겠죠, 경우가. 그래서 32가 X가 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입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인 거예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번. 7번에는 이번엔 두 원이 나와 있고요. 두 원이 직선 L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더라. 그랬을 때 L의 y절편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은 어떤 직선 L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L의 y절편을 구해달라고 했으니 당연하게도 우리는 이 직선 L의 식을 찾아야 할 겁니다. 자, 직선 L은 어쨌든 항상 기준 한 점과 기울기를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원이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건 약간 이런 느낌인 겁니다. 이렇게 원 두 개가 있고 이 정 가운데를 어떤 직선이 지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돼서 대칭 같아 보이지 않는데 이런 느낌. 자, 선생님, 그러면 내가 대칭인 거를 어떻게 이용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당연하게도 일단은 대칭이니까 원의 중심 좌표를 이제 서로 이어봤을 때 이 파란색 점선과 그리고 이 직선 L은 어쨌든 서로 직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걸 이용하면, 그러면 나는 일단 이 직선 L의 기울기를 알 수 있잖아. 자, 그래서 원의 중심들을 먼저 좀 기울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우선은 한 원은 중심이 1,3분의 16이고요. 그리고 다른 원의 중심은 3,3분의 14가 나오게 됩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기울기 찾기 위해서 파란색 점선의 기울기는 x가 이만큼 증가했고, 그 다음에 y는 3분의 2만큼 감소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계산하시면 기울기로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이 값이랑 그리고 L의 기울기랑 곱해주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하니까, 따라서 L의 기울기는 3이었다라는 것도 찾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울기 3인 거는 찾았다. 자, 그 후에는 또 뭘 찾아요, 선생님? 이 직선이 어떤 점을 지나는지도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두 원의 중심에 중점을 지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것도 이 중점의 좌표를 찾아보시면요. 자, 중점 M의 좌표는 우선은 이 x좌표들끼리, 원의 중심의 x좌표들끼리 더해서 2로 나누면 2. 또 얘네들끼리 더해. 그럼 3분의 30인데, 자, 즉 10인데 2로 나누면 5가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2,5를 이 L이 지나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L은 2,5도 지나더라. 결국 직선 찾았습니다. Y는 3 곱하기 x-2 플러스 5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Y절편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나는 x에다가 0만 대입할 거예요. 0 대입하시면 Y 값을 마이너스 6 플러스 5, 즉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7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8번입니다. 이번엔 전체 집합 나와 있고요. 뭐 그냥 블라블라 설명도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끄트머리죠. 명제, 이 녀석의 대우가 참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다고 이거 대우를 뭐 만들어도 좋겠지만, 이 대우가 참이라는 건 이 자체도 그냥 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낫Q이면 P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자. 우선은 낫Q이면 P이다. 자, 근데 P인 걸 봤더니, 자, P는 X는 5의 약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얘를 참이 되게 하는 값들은 1이랑 5겠죠. 자, 이렇게 진리집합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요게 참이 되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바로 낫Q의 진리집합, Q의 여집합이, 자, P의 부분집합이 되면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나는 결국 1과 5를, 이 P의 집합은 1과 5를 원소로 하는데, Q의 여집합이 1, 5의 부분집합으로 들어가야 돼. 자, 그런 Q의 여집합은 몇 개 있습니까?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뭐야? 2의 제곱으로. 근데 Q가 공집합이어도 되나? 공집합이어도 뭐 상관은 없네. 공집합이 되면 안 된다는 말 없었으니까 Q의 여집합이 4개일 겁니다. 근데 지금 Q의 여집합이 아니라 Q의 개수 구해달라고 했는데요. 아니, 야, 생각해봐. Q의 여집합이 4개면 Q도 4개겠지. 됐나요? 네, 그래서 1번이 정답인 겁니다. 자, 아니면 이렇게 가도 됩니다. 그냥 진짜 대우를 만드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낫P이면 Q이다, 이거가 참이 되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인즉슨 P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 되면 되는 거겠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P의 여집합은 1이랑 5 제외한 7 이하의 자연수니까요. 2, 3, 4, 6, 7입니다. 자, 그러면 Q는 일단 2, 3, 4, 6, 7은 무조건 갖고 있어야 하는 건데, 근데 추가적으로, 자,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그만인 건 1과 5가 있겠죠. 따라서 1이랑 5를 가지냐 마냐 해가지고 2의 제곱, 즉 4가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도 4개인 거 찾으셔도 됩니다. 어떻게 풀든 상관은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A가 0 이상, B가 0 이상이고요. A 더하기 B가 4일 때 루트 A 더하기 3루트 B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처음에 봤을 때는 선생님 산술기하로 하면 되겠네요. 왜 그렇게 생각했니? 아니, 그냥 최대값 물어보는 거니까요. 최대값 최소값 물어보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공부하시면 아니 됩니다. 됐나요? 아니 됩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생각해봐. 산술기하가 뭐야? 산술기하는 A 더하기 B, 정확하게는 2분의 A 더하기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이거를 좀 변형을 해서 보통은 두 수의 합이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로도 많이 사용돼요. 자, 그럼 봐봐봐. 루트 A 더하기 3 루트 B야. 두 항의 합입니다. 근데 산술기하는 두 항의 합의 최소값은 구할 수 있지만 최대값은 못 구해요.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그냥 이 문제를 산술기하로 풀려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반드시 좀 이렇게 차분한 마음으로 공부를 이렇게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는 산술기하 말고도 또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자,
자, 그것은 바로 코시-슈바르츠 절대 부등식이었죠.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a 더하기 b 곱하기 x 더하기 y가 자,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고요. 자, 이거는 언제 등호가 성립하느냐? 네, ay는 bx가 되었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배운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루트 a 더하기 3루트 b라는 녀석이 있는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적용한다고 하면 이 둘의 제곱은 얘보다 크거나 같은 값은 바로 여기는 1 곱하기 루트 a, 3 곱하기 루트 b라고 생각하면 1의 제곱 더하기 미안합니다. 이거 a 더하기 b가 아니라 a 제곱 더하기 b 제곱,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잖아. 자, 그래서 여기는 1의 제곱 더하기 그리고 3의 제곱, 그 다음에 루트 a의 제곱 a 그리고 루트 b의 제곱 b. 그러면 여러분들 a 더하기 b를 친절하게 문제에서 4라고 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10이 되겠죠. 그러면 둘이 곱하시게 되면 40은 루트 a 더하기 3루트 b보다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루트 a 더하기 3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40보다 크거나 같고 루트 4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 녀석의 최대값을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나는 루트 40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2루트 10으로 계산하셔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에 10번입니다. 이번엔 좀 더 무난한 문제가 나왔네요.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값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자. 지금 a가 b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a와 a 플러스 3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똑같이 a와 a 플러스 3이 존재해야만 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 뭐 어떻게 누가 a랑 똑같은 애가 누구예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 해봐야죠. 그러면 첫 번째 a가 4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a가 2a-1일 수도 있고 a가 a제곱 마이너스 a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경우로 a가 4였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여기 있는 a의 집합은 4와 7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의 집합은 4 그리고 7 그리고 16-4니까 12까지 되겠네. 오, 그러면은 a가 b의 부분집합이 잘 되죠. 자, 그러하니까 a가 4인 건 굿, 괜찮습니다. 다음에 2번입니다. a가 이번에는 뭐 2a-1과 똑같았다고 해볼게요. 자, 이 말인즉슨 넘어가면 a 값이 그냥 1이었다라는 얘기인 건데 그러면 집합 a에는 1이 있겠고 그 다음에 4가 있을 겁니다. 집합 b에는 4 그리고 1 그리고 0이 있겠네요. 오, 이것도 괜찮아. a가 b의 부분집합이 됐네. 따라서 a가 1인 것도 굿. 마지막입니다. 3번. a가 이번에는 a제곱 마이너스 a와 똑같아서 a제곱 넘어오면 마이너스 2a는 0이다. 즉 a는 0 또는 2여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a가 만약에 0이었다라고 하면은요, 여기서 또 세부로 나뉘네요. 자, 만약에 a가 스몰 a가 0이었다면 그러면 집합 a는 0과 3을 원소로 했을 테고 그 다음에 집합 b는 4, 마이너스 1 그리고 0이었겠네요. 자, 봐봐. 그러면은 얘는 a가 b의 부분집합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탈락인 겁니다. 그래서 안 되고 다음에 a가 2인 건 어떨까? 그러면 집합 a는 2와 5 그 다음에 b는 b는 지금 a에다가 2 집어넣으시면은 4, 3 그리고 2까지 되겠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넣어봤자 어차피 a가 b의 부분집합이 안 되네. 자, 그렇기 때문에 탈락. 결국 될 수 있는 a는 4와 1뿐인 거기 때문에 정수 a의 값의 합은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11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새로운 연산에 대해서 정의를 해줬어요. x 삼각형 y는 다음과 같다라고. 자, 근데 이거 식을 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잠깐 한번 바라봐 보시면 x 차집합 y 합집합 y 차집합 x입니다. 모양상이 이런 거 아니야? 여기 만약에 x집합, 여기 y집합이 있다고 하면은 x 삼각형 y가 의미하는 건 각각의 차집합들끼리의 합을, 합집합을 물어보는 거니까 저렇게 초록색 색칠한 부분이겠죠. 괜찮나요? 자, 그랬을 때 a 삼각형 b, 삼각형 c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a, b, c 먼저 좀 찾아봅시다. 자, a라고 하는 거 냅두고 잘 찾아져 있으니까 다음에 b는 12 이하의 4의 배수입니다. 그러면 될 수 있는 게 4, 8, 12가 있겠고 자, 다음에는 x는 15 이하의 소수니까 2, 3, 5, 7, 11, 13까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은 a 삼각형 b부터 찾아볼게요. a 삼각형 b는 차라리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어차피
A 삼각형 B는 A 합집합 B에서 교집합만 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A 합집합 B가 일단 찾아보시면요 3, 4, 5, 6, 7, 8, 12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교집합만 제거해 주시면 되는데 A랑 B랑 겹치는 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8이 겹쳐지네요. 그 다음에 4도 겹친다. 그래서 4랑 8만 제거해 주시면 돼서 일단은 3, 5, 6, 12만 이제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될 겁니다. 3, 5, 6, 7, 12. 자, 그러면 3, 5, 6, 7, 12. 얘와 삼각형 이제는 트라이앵글 이제 C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C와 이 녀석의 합집합을 먼저 찾고요.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교집합을 빼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2, 3, 5, 7, 11, 13이랑 합집합 구해보시면 2, 3, 5, 6, 7, 11, 12, 13까지 나오겠다. 자, 여기서 교집합 제거합니다. 겹치는 게 뭐가 있어? 3 겹치고 5, 7 겹치네. 3, 5, 7 겹친다. 자, 그러면 3, 5, 7만 바로 제거하자. 3, 5, 7. 자, 그럼 남게 되는 건 2, 6, 11, 12, 13인데요.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다 더합시다. 그러면 8, 19, 31, 43, 아니 44. 44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5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그냥 뭐 계산이 좀 오래 걸린다 정도? 다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이번에는 집합 A를 갖다가 정의가 돼 있기로는 30 이하의 자연수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F가 있습니다. 자, F 봤더니 X를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만 갖다 씁니다. 자, 이랬을 때 F가 상수함수가 되도록 하는 정의역 X의 개수는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싶을 텐데 생각해 봅니다. 지금 fx라고 하는 녀석은 3으로 나누었을 때 x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예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0 아니면 1 아니면 2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fx도 애초에 함수값은 0, 1, 2밖에 안 가져요. 근데 f가 상수함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바로 정의역에 있는 이 x가 나머지가 모두 다 0으로 가거나 아니면 모든 x에 대해서 나머지가 1이거나 아니면 나머지가 다 2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x들로만 묶여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3, 6, 9 이렇게 정의역을 3, 6, 9를 원소로 하는 이제 집합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3도 당연히 어디로 가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 되겠고 6도 0, 9도 0. 이러니까 이 함수는 이제 상수 함수가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자, 이렇게 하면 선생님 x가 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x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역이 진짜 다양할 테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케이스 분류를 좀 해봐야 될 겁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케이스 분류냐? 이 fx가 그냥 다 0으로 가는 상수함수의 경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0으로 가는 애들은 자, x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게 3, 6, 9, 12, 땡땡땡 어디까지? 30까지 이제 후보군이 있어요. 자, 얘네들 가지고 내가 집합을 꾸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의역을. 선생님, 쟤네를 다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다 안 데리고 와도 돼요. 그냥 정의역의 원소에 3이랑 6만 있어도 이것도 여기서 하나로 치겠다는 거예요. x의 개수로서. 됐나요? 자, 그러면 나는 결국 3부터 30까지 총 10개의 후보군들이 있을 텐데 얘네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2의 10승까지가 있을 겁니다. 데려오냐 안 데려오냐 가지고. 자, 그런데 모두 다 안 데려오는 선택지도 이 2의 10승까지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 그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X라고 했기 때문에 정의역의 원소가 하나도 없으면 안 돼. 그래서 그거 하나만 제거시켜줍니다. 자, 2의 10승은 여러분들 이건 계산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1024예요. 그래서 1024에서 1을 제거하시면 1023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함수값이 0이 되는 상수함수는 개수가 그렇게 되도록 하는 정의역의 개수는 1023개다. 자, 근데 이걸 또 다 할 필요는 없는 게 이번엔 fx가 1인 경우 그 다음 번째는 fx가 2인 그런 상수함수를 만들 때도 가지수가 달라지겠니? 딱히 달라지지 않거든요. 네, 여기는 x의 후보군이 2일 때 5일 때 8일 때 11일 때 땡땡땡 어디까지? 28일 때까지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이것도 결국에는 10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도 이걸 가지고 집합 만들면 2의 10승 마이너스 1만큼 가지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1023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1023인 겁니다. 자, 그래서 다 더해 주시게 되면 3069개. 그래서 정답은 4번인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가 조금만 변형이 됐다고 하면 이거를 갖다가 30 이하가 아니라 전체 집합을 29 이하였다라고 해봐봐. 그럼 어디서 변화가 생겨요? 네, 여기 한 군데에서 변화가 생깁니다. 30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젠 개수가 9개가 돼버리면서 여기 혼자만 2의 9승 마이너스 1이 돼서 511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 숫자가 바뀌게 됐었겠죠. 근데 지금은 아주 친절하게 30으로 줬기 때문에 딱 이쁘게 10개, 10개, 10개의 후보군으로 딱 나눠지게끔 되어 있었다 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13번입니다. 객관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두 실수 A, B에 대해서요 이제 원 나와 있고, 자, 원을 갖다가 지금 A랑 B만큼 각각 평행이동을 좀 시켰대요. 자, 그렇게 나온 원 C'이 있는데, 자, C랑 C'이 다음 조건에 만족한다. 자, 첫 번째 봤더니 C'은 C의 중심을 지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직선은 두 원을 모두 접하면서 지나간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값의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원을 두 개 그리셔야 되는데, 자, 제가 이렇게 원은 두 가지를 그려놨습니다. 좀 확대를 해서 생각을 하고, 어쨌든 평행이동을 시키는데 평행이동을 이렇게 막 거칠게 이렇게 막 멀리 한 건 아니고, 이 바꾼 C'이라고 하는 원이 C의 중심을 지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겹쳐지게끔 지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자, 이걸 지나는 어떤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이 현재 두 원에 동시에 접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접하거나 혹은 이렇게 아래로 접하게 되겠죠. 괜찮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는 경우가 좀 두 가지 정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평행이동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제 경우도 두 가지 나오니까 그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한 거겠죠.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현재 저는 이 직선이 3x 플러스 4y 더하기 13은 0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인즉슨 이거 식으로 좀 바꿔보시면요,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마이너스 4분의 13입니다. 자, 뭘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냐면, 나는 얘의 너무 어둡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중심과 여기 있는 원의 중심이 어쨌든 서로 이렇게 만나고 있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 두 중심을 갖다가 이어보시게 되면은 그때의 어쨌든 그걸 기울기를 찾는다고 하면은 그 기울기 또한 마이너스 4분의 3이지 않겠습니까? 서로 평행할 테니까. 되셨나요? 자, 그러면 기존의 원의 중심은 어땠나요? 자, 여기 봤더니 0, 마이너스 2인 걸 쉽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는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b만큼 움직였으니까 여기는 a 그리고 b 마이너스 2였겠죠. 자, 근데 뭐 이렇게까지 생각할 건 없이 그냥 여기 a만큼 갔고 그 다음 b만큼 갔을 테니까, 물론 a랑 b가 양수인지는 모릅니다. 자, 그러하다 보니 a분의 b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식 하나가 나옵니다. 4b 그리고 플러스 3a가 0이다 라는 거. 이거 빠르게 그냥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넘겨와서 모아놨습니다. 되셨습니까? 일단은 식 하나는 찾았다. 자, 또 하나의 식을 찾아가려고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직선이 어쨌든 두 원에 접하고 있다라는 거를 아직 제대로 또 사용하지 못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떤 걸 찾을 수 있겠어? 지금 0, 마이너스 2와 그리고 여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이 파란색으로 돼 있는 이 거리가, 즉 반지름이죠. 그게 여기랑 다를 바가 없을 거 아니에요. 똑같을 거 아닙니까? a, b-2와 혹은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겠다. 0, 마이너스 2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일단 구할 수 있습니다. 뭐 미지수가 나온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그걸 구했어요. 자, 그러면 그게 누구랑 똑같겠어? 지금 어쨌든 이 파란색의 길이가 반지름이랑 똑같은 건데, 이 반지름은 0, 마이너스 2에서 저 a, b-2라고 하는 중심까지의 거리랑 똑같을 거 아닙니까? 자, 결과적으로 나는 여기서 식에서 이 삼각형을 보시게 되면은 피타고라스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r제곱이라는 식을 하나 쓸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 r제곱을 내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0, 마이너스 2와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자, 식 다시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식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얘와 0, 마이너스 2 사이의 거리를 구해볼게요. 자, 거리는 루트 x 개수의 제곱 y 개수의 제곱, 자, 9 더하기 16 하니까 이 합은 25가 나오겠고, 자, 절대값 0,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8 플러스 13 되니까 이 값이 5가 돼서 5분의 5니까 거리가 1이었겠네요. 따라서 r제곱은 그냥 반지름이 1, 이게 반지름이었던 거니까 r제곱도 그냥 1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지워놓고 내가 a제곱 더하기 b제곱도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형광펜 친 이 두 녀석을 갖다가 연립을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다 구했습니다. 우선은 3a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4b였습니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3분의 4b가 되는 거니까 이걸 갖다가 내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이다에다가 대입을 할게요. 자,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9분의 16 b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9분의 25 b제곱이 1이 되겠다. 따라서 b제곱은 25분의 9가 되겠고요. 이걸 통해서 b는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3이 될 거예요. 자, 그럼 b 값이 나왔으면 a 값도 정해지겠죠. 자, b가 만약에 5분의 3이었다면 이때의 a 값은 여기다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여기다 대입하자. 그러면 a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4 곱하기 5분의 3이니까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5분의 4가 됐겠네. 자, 또 이번엔 b가 마이너스 5분의 3이었다면 그러면 a의 값은 또 여기다가 대입을 하셔가지고 플러스 5분의 4가 나왔을 겁니다. 자, 그러하니 r 값은 어차피 1로 공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내가 구하고자 했던 a 더하기 b 더하기 r, 이 값은 위에서는 마이너스 5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5분의 4였겠고 밑에서는 이 값이 5분의 6이 나왔을 거예요. 자, 위에 있는 게 최소값, 아래에 있던 게 최대값. 최대값 더하기 최소값 해주시게 되면은 5분의 10이니까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서술형도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점 5,-3에서 원의 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고 풀이 과정을 서술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어떤 원이 있었고요. 자, 착각하시면 안 될 건 원 위의 점이 아니라 어떤 바깥에 있던 5,-3에서 이 원을 향해서 근 접선을 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거, 이 바깥의 점에서 원에 그을 수 있는 건 접선은 2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개를 찾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찾아보겠습니다. 우선은 나는 직선이라고 하면은 항상 생각해야 될 거,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거, 한 점과 기울기입니다. 그러면 한 점으로는 이미 5,-3을 지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러면 기울기만 모르니까 a라고 둬. 자, 그래 놓고서 식 세우면 y는 a 곱하기 x-5 3이 될 겁니다. 자, 그랬는데 어쨌든 이게 일단 이렇게 직선의 식을 하나 구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는 뭐가 중요하냐, 바로 원의 중심에서 이 접점까지의 거리가 뭐랑 똑같다? 네, 반지름이랑 똑같다라는 걸 이용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원의 중심은 0,0이겠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은 5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나는 0,0이랑 그리고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직선과 0,0이 거리가 5라는 걸 이용할 거예요. 자, 거리 구하는 식 말해봅시다. 자, 거리 5는 루트, 이거 식 정리 좀 할까요? 자, y는 ax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3 이 될 테니까 y도 이쪽으로 건너가서 마이너스 y는 0 해놓고, 자, 그럼 루트, 자, x의 개수 a니까 a 제곱, 그리고 y의 개수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하면 1 분의 절대값 해놓고 0,0 대입합니다. 자, 0,0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3. 자, 그러면 양변에 루트 a 제곱 플러스 1 곱하시면 5 루트 a 제곱 플러스 1. 오른쪽은 절대값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3인데 절대값 안은 부호 바꿔줘도 상관없습니다. 둘 다. 자, 그 다음에 양변 제곱하시게 되면은 왼쪽은 25 a 제곱 플러스 1. 자, 오른쪽은 제곱하시게 되면 절대값은 그냥 벗겨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5a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에요. 자, 그럼 이거 식 정리하겠습니다. 25a 제곱 플러스 25는 25a 제곱 플러스 30a 더하기 9. 25a 제곱끼리는 서로 사라지겠고요. 9만 이쪽으로 건너가시게 되면은 16은 바로 30a였다. 따라서 a의 값은 나눠주시고 약분해주시면 15분의 8이 나오게 될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a는 15분의 8만 나오네요, 선생님 하셔서, 네, 직선의 방정식은 15분의 8 그리고 여기다 대입만 하시면 됐었죠. 그래서 x-5 3이 됩니다. 뭐 이렇게만 써도 되겠고, 아니면 좀 풀어서 매너 있게 15분의 8
8x 그 다음에 요거 나눠주시면 3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8 마이너스 3이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3분의 17 되겠네요. 이렇게 써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의문인 건 선생님 아까 전에 그 원 밖의 점에서 그으면 그 접선 2개 나온다고 했잖아요. 왜 하나만 나와요? 자, 이거는 어떤 상황이었었느냐, 자 엔딩을 가보니 이런 경우였다라는 거죠. 반지름이 5짜리인 애인데요, 그러면 5,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대충 이쪽 반지름보다는 좀 짧은 이쪽쯤에 위치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접선을 긋는다고 할지라도 우선 하나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하나가 그려질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요 녀석은 구해낸 거예요. 이렇게 내가 노란색 형광펜으로 친 녀석은 기울기가 선생님 이 녀석 기울기가 15분의 8짜리인 직선이에요 해가지고 이렇게 잘 구한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한 녀석을 제대로 못 구했어. 왜냐면 얘는 기울기가 정의되지 않거든요. 자, 이럴 경우에는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니까 얘는 그냥 뭐였던 거야? x는 5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이었던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랬기 때문에 여기 구하는 식에선 나오진 않았던 거고, 그러면 접선은 어쨌든 2개를 찾으면 되는데 요 하나는 이렇게 15분의 8x 마이너스 3분의 17이었던 거고요, 다른 하나는 y가 아니라 x는 5다. 이렇게 해서 2가지 찾아주시면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거를 좀 못 찾아가지고 당황했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다음에 2번 가겠습니다. 이번엔 4점 A, B, P, Q 나와 있고요.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 요거 또 대칭 이동, 평행 이동 해가지고 최소값 뭐 구해라 이런 문제구나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문제 읽었다는 가정하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점들이 나와 있는데 최소값 구하려면 우선 이 사각형이 어떻게 생겨먹은 사각형인지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좌표 평면에다가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센스인데 P라고 하는 점이 A, A이기 때문에 P는 Y는 X 위에 있는 점이겠구나 라는 걸 캐치하셨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Q는 B, 0이니까 얘는 X축 위에 있는 점이구나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A의 점의 좌표는 3,1이니까 대략적으로 이쯤, 그 다음에 B는 6,3이니까 대략 이쯤. 자, 그 후에는 P와 Q의 위치는 적당히 내가 잡아서 여기에 P, 이쪽에 Q가 위치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각형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얘의 둘레의 길이의 합을 구해달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선은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우선 이런 변의 길이들이 일직선상에서 표현될 수 있을 때가 가장 최적의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A라고 하는 점을 갖다가 우선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A의 위치가 이쯤, 대칭 이동시키면 A'이 이쪽에 위치하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AP의 길이나 A'P의 길이나 어쨌든 이제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여기 있는 AP의 길이랑 A'P의 길이가 똑같아. 자, 그리고 여기 PB의 길이가 있어. 그러면 초록색과 이 파란색의 합은 곧 여기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중에서 이 두 개의 모서리의 두 변의 길이의 합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초록색, 파란색의 합이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되면 좋아? 그치, A'과 B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어져 있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렇게 이쪽에 P가 위치하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러하니 결국 이 A'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던 이 점은 일단 1,3이었겠고요. 그 다음 B는 6,3이었는데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바로 초록색과 파란색 길이의 합의 최소값일 테니까, 자, A'B의 길이는 루트 X좌표 길이 빼서 제곱하면 25, Y좌표끼리 빼서 제곱하면 0, 따라서 5가 될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변 몇 개 남았어요? 네, 2개 남았습니다. 이 노란색과 그리고 빨간색. 자, 노란색과 빨간색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려면은 자, 바로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A를 갖다가 이번에는 X축 대칭 이동을 시켜서요. 자, A2'이라고 놓고 이 점은 3,-1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노란색 길이는 이렇게 또 표현이 가능할 텐데 A2'과 Q의 길이로. 자, 근데 어쨌든 노란색과 빨간색의 최소값은 이 A2'과 B를 곧장 이어버린 요 검은색 선의 길이가 바로 최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번에는 A2' B와 B의 길이를 구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루트 X좌표 길이 빼주시게 되면요, 빼서 9에 제곱하시면 9, Y좌표 길이 빼서 제곱하면 16, 그래서 루트 25 나오니까 또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거 초파빨노 이거 다 더하신 값은 이 둘을 더해준 10이 최소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10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P, BQ의 둘레의 길이가 최소일 때 실수 AB의 값을 구해보시고 이제 풀이 과정을 함께 서술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은 A라는 녀석은 P의 좌표입니다. 그러니 이 A'B를 갖다가 내가 쭉 직선을 만들어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이 Y는 X와의 교점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건 꽤 쉽습니다. A'B는요, 직선 A'B는 현재 기울기가 0입니다. 왜냐면 y좌표가 지금 똑같아가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 녀석은 그냥 y는 3이라고 하는 상수 함수였을 뿐이에요. 그러니 이거와 y는 x가 만나는 곳은 당연히 3,3이었겠지. 이게 바로 p의 좌표였기 때문에 따라서 a는 3이라는 거를 곧장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로 a2'b와 직선 a2'b랑 그리고 x축이 만나는 점이 바로 q였을 거 아닙니까? 그 교점이. 그러면 직선 a2'b. 자, 이것도 구해보려고 하면은 일단은 한 점으로는 누굴 지나요? 네, 뭐 A2'도 지나고 B도 지나니까 B 지난다고 생각해서 6,3. 그 다음에 기울기를 구할 건데요, 3에서 6으로 X만은 3만큼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Y 값은 마이너스 1에서 3으로 4만큼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Y는 3분의 4 X-6 더하기 3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의 좌표 찾고 싶은 거니까 Y에다가 0을 대입해 줄게요. y에 0 대입해 주시면 일단 얘가 0이 되겠고, 양변에 3 곱해 주시면은 0은 4x-6 더하기 9다. 즉 4x-24 플러스 9는 0인 거니까 이거 마이너스 15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15는 4x, 따라서 x의 값은 4분의 15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좌표가 바로 b였잖아요. q의 x좌표. 그래서 b는 4분의 15가 나오게 됩니다. 자, 최종적인 정답으론 A는 3, B는 4분의 15다. 이렇게 하고서 다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엔 3번입니다. 문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자, 읽으셨나요? 네, 작년 23년도 문제랑 같은 문제가 나왔죠. 그때는 무슨 플로깅 행사랑 헌혈이었던 것 같은데, 자, 어느 학교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수학 동아리랑 미술 동아리에 대해 가입 희망 조사를 해봤다. 자, 수학 동아리는 제가 A라고 두겠고요. 그 다음에 미술 동아리는 B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A 동아리 가입한 학생은 28, 희망한 학생, 그리고 미술 희망한 학생은 16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모두 희망한 학생들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지금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0이라는 거. 자, 그럼 여러분들 A 교집합 B는 어떻게 구해요? A의 원소, B의 원소 합해 주시고 합집합의 원소를 빼주시면 되잖아요. 자, 이 값은 28 더하기 16이니까 그냥 곧장 계산하면 44가 될 겁니다. 자, 마이너스 n A 합 B인데,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A 합집합 B는요, 일단 최소값이 자, A랑 B 중에서 어쨌든 큰 녀석 28. 그러니까 못해도 일단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8개 이상이긴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아무리 커져봐야 전체보단 작을 테니까 맥시멈 40일 거예요. 자, 그러하니 결국 NA교비는 나올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40을 빼준 최소 4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으로는 가장 작은 걸 빼주면 되니까 28을 빼줘서 16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값을 합해달라고 했으니까 이게 라지 M, 여기가 스몰 m, 그래서 m 더하기 스몰 m은 2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정답은 20입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 갈게요. 서술형 4번입니다. 마지막 문제가 아니었네요. 서술형 5번까지 있습니다. 서술형 4번에 지금 두 집합 x랑 y가 있고요. x에서 y로의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함수가 뭐다? 1대1 대응일 때 순서상 a, b를 모두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x가 0 이상 2 이하일 때, 그리고 2 이상 4 이하일 때로 함수가 서로 나뉜다는 거, 일단 0부터 4까지로만 정의되어 있다는 거를 생각합니다. 자, 그래 놓고 이번에는 0과 2 사이였을 때는 2분의 3x 였습니다. 자, 그리고 직선이었으니까 0,0에서 출발해서요, 그냥 쭉 올라가는 함수였을 거예요. 낮게 그려볼까? 자,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요? 자, 2였을 때까지니까 2였을 때 y값은 3이 나오네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요, 처음 출발할 때는 색칠되는 게 맞는데 2는 포함이 안 되니까 빵꾸를 뚫어 놓으시는 게 맞고요. 자, 그 후에 2부터 4까지는 ax 플러스 b인데, 자,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함수가 지금 0부터 4까지 1대1 대응이어야 할 거 아닙니까? 자, 공역도 표시합니다. 공역은 0부터 어디까지? 4까지입니다.
자, 그러하다면 여러분들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출발해서 올라가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1대1 대응이 되겠죠. 자, 혹은 어때도 돼요? 이렇게 내려와도 됩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함수가 만들어지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이것도 1대1 대응이에요. 선생님 끊어지면 안 되지 않나요? 안 될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좀 삐딱한 함수가 된다 할지라도 1대1 대응이 되는 거에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하니까 경우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그러면 두 가지. 자, 첫 번째로는 이렇게 여기서 출발해서 올라가는 함수 직선 하나 그릴 수 있다라는 거. 자, 이 직선을 둘 다 찾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여기 기울기 찾아보시면요, x 값이 2만큼 증가하고 y 값은 1만큼 증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는 기울기가 우선 2분의 1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점으로 여기 4,4를 지날 테니까 x-4 더하기 4가 되면서 1번 직선입니다. 올라간 직선. 자, 얘는 2분의 1x 플러스 2라고 계산하시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나올 겁니다. 자, 최종적으로 y는 2분의 1x 더하기 2다라고 쓰시고, 다음에 2번입니다. 이번에는 내려가는 함수니까 자, 두 칸 가고 한 칸 내려가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는 4,3을 지나는 걸 알 수 있으니 x-4 더하기 3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5가 되겠네. 최종적으로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5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찾고자 했던 건 a 위에 b의 순서쌍이었으니까 요 앞에 있는 게 a, 뒤에 있는 y절편이 b였으니 결국 순서쌍 형태로 만들어서 표현하면 하나는 2분의 1, 2,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 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다음 갑니다. 자, 5번입니다. 이번에는 직선이 있고요. 이 직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랑 b라고 하겠다. 자, 물음에 답하시오. 처음에 a, b의 좌표를 구하고 풀이 과정을 쓰시오 했네요. 뭐 이건 간단하죠. 우선은 x축과 만나는 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x축과 만나는 것은 뭐 이렇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어쨌든 y는 0을 대입하시면 되는 거니까 y는 mx 플러스 2m 더하기 1에서 y에다가 0을 대입합니다. 자, 그래주면 mx 더하기 2m 더하기 1은 0이다. 그러면 건너가서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m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하니 점 A는 우선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m분의 1, 자, y 값은 0이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B의 좌표를 찾기 위해서 이 식에다가 x에다가 0을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y는 2m 플러스 1로 아주 간단하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 B의 좌표는 0, 2m 플러스 1. 자, 써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고 그 풀이 과정을 서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상 요거는 m이 0보다 크다라는 걸 먼저 이용하라는 얘기였구나. 그러면 일단 기울기가 양수인 것도 알 수 있었고 y절편이 0보다 크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으니 이런 모양으로 올라가면서도 y절편이 양수인 그런 모양이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점이 A였던 거고 여기가 B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제가 식을 만들어야 하는 건데, 이 식은 뭐 간단 그냥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죠. 자,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뭡니까? 현재 A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m분의 1입니다. 1, 0입니다. 그러하니까 선생님 이거 x좌표 갖다 쓰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m분의 1. 자, 갖다 쓰시는 순간 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음수잖아요. 길이에다가 음수 갖다 놓은 사람이 어딨어? 부호 바꿔줘야지. 그래서 이거 실수 주의하시고요. 플러스 2 플러스 m분의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높이는 애초에 양수였으니까 그대로 갖다 쓰셔서 2m 플러스 1이 되겠어요. 자, 이게 바로 넓이였습니다. 이것만 그냥 갖다 쓰시면 됩니다. 뭐 m 값은 내가 모르니까 알 도리가 없지. 그걸 실제로 문제에서 원한 것도 아니고. 자, 그럼 이제 3번에서 중요하죠. 3번에선 삼각형 OAB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고 그 풀이 과정을 서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하니 이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볼까요? 자, 그러면 우선 전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4m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m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2분의 1 해놓고 4 더하기 4m 더하기 m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거 보자마자 두 대상이 있네. 그리고 두 대상이 다 0보다 크네. 양수네. 그럼 당연히 산술기하를 사용이 가능하겠죠. 이 둘의 합의 또 최소값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얘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요? 2 루트 둘의 곱 4. 그러면 4도 밖으로 나오니까 그냥 이게 4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최소값은 4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 최소값 얘네들이 그냥 4라고 생각하시고, 자, 4 더하기 4 그리고 곱하기 2분의 1 하시게 되면 이 최종적인 값도 4가 나오게 되겠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면 4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22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문제풀이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 해설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